모의고사 점수가 거의 60점대에서 70점대가 나왔는데 제가 3학년 맨 처음 모의고사를 봤을 때는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세진쌤한테 되게 감사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종길 국어 논술학원 오목관 강사 박세진입니다. 저는 올해 진명여고 1학년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함께 어떻게 내신을 적중하였는지, 진명여고 시험은 어떤 경향을 보이는지, 그리고 저는 어떤 식으로 시험에 대비를 했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유튜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차분하게 글로 읽어보시고 싶다 하시면은 네이버 카페 종길이 커뮤니티 들어가셔서 진명여고 검색하시면 제가 쓴 총평 찾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험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한 이야기는 문법과 독서는 많이 어렵지 않았어요. 대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었었던 것 같아요. 진명여고 시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올바른 표기라든지 맞춤법이라든지 뭐 띄어쓰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 영역, 그리고 논설문이나 뭐 설명하는 글과 같은 독서 영역,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와 소설이라고 이야기하는 문학 영역,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골고루 출제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골고루 9문제씩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문법과 독서가 앞부분에 배치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조금 걸렸을지언정 아이들에게는 평이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뒷부분에 위치해 있던 문학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부족했고 난도도 너무 높아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감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째서 이렇게 이번 시험에서 문학이 어렵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험에서 문학이 가장 큰 매치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문학 같은 경우에는 출제 시기와 본문 범위, 이 크게 두 가지 문제로 아이들이 난도가 높다고 느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수준 이상의 본문입니다. 자, 일단 아이들에게 낯선 고전 문학이 출제가 많이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강사 경험으로 어떻게 미루어 봤을 때 2학년 문학 시간이나 3학년 수능 대비 시간에 아이들이 주로 배우는 작품들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다시 말해서 고등학교 되자마자 첫 번째 국어시험에서 그런 어려운 본문들을 다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중세국어를 읽을 줄도 모르고, 현대 국어가 아니라 중세국어 그 이전의 국어를 읽을 줄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그런 걸로 써져 있는 고전 문학을 읽으라고 하니 아이들의 어떤 심적인 부담감도 컸을 것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난이도 자체가 처음부터 상승하는 좀 그런 경향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 문제를 출제할 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본문이 어려우면 문제를 쉽게, 본문이 쉬우면 문제를 어렵게 내는 경향이 좀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수준 이상의 본문을 다루었다면 아이들에게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를 출제를 해주시는 게 조금 밸런스를 맞추기가 좋겠죠. 하지만 고등 심화 문제 수준의 보기나 선지를 출제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독서와 문법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뺏겼다가 뒷부분에 이제 문학을 읽으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한데 거기다가 문제까지 어렵고 본문까지, 그 시험지 살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본문이 또 고전 원문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심적인 부담감 자체가 컸던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의 범위는 일단은 교과서를 주로 다루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교과서 외부에서 프린트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오셨고,
그 다음에 수업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부분 혹은 수업에서 거의 다루지 않은 내용에 대한 보기를 출제하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혼자서는 절대로 예상할 수 없는 스타일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보기 같은 경우에는 저랑 공부했던 친구들은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 나오긴 했는데요. 만약에 이 친구가 중학교 때 생각하고 엄마 혼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했으면 꽤 어려웠을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대비를 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번 시험에 나왔던 문법 문제입니다. 문법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난도가 높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번 살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 기역부터 미음까지 하나의 개념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의문의 변동에서 5개 이상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직전 시간에 분명히 문법 영역에서 등급을 가르기 위한 시간 죽이기 문제가 엄청 출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간 관리를 꼭 하셔야 된다. 우리가 문제를 풀었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빠르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시험 때도 전략을 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직전 때 좀 했었는데 직전 때 예상했던 그대로 5가지 개념을 한꺼번에 물어보면서 좀 시험 문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어렵지는 않은데 뒷부분 문제를 푸는데 이제 시간을 촉박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난도를 상승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친구들이 좀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던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어떤 암기 그런 공식들이 좀 도움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되게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수업 때 어떤 식으로 좀 암기가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한번 간단한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되게 이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아마 기억하시는 친구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암기를 할 때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얘들아 그냥 이렇게 외워 이렇게 그냥 운을 붙여서 외우면 돼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앞에 뭔가 썰을 풀어요. 그래서 아마 저랑 같이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중에서는 제가 싱가포르에서 새 동물원을 갔었던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끝은 자음군 단순화로 끝나는 좀 신기한 현상을 좀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준비한 건 사조 시리즈예요. 자, 근데 그 사조 시리즈가 된소리 되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기역, 받침, 디귿, 비읍 뒤에 오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뒤에 오는 얘네들이 된소리가 된다.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이걸 외우라고 하면 그드브, 그드브스즈 이 된소리 이렇게만 외우는데 저는 애들한테 이제 사조 시리즈를 이제 주입을 해서 초콜릿 중에 진짜 맛있는 초콜릿이 있어. 어떤 초콜릿이냐면 고디바라는 초콜릿이야. 하면 사실 연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고디바라는 초콜릿이 있는데 그 고디바를 한 번 먹으면 얘들아 무슨 말이 절로 나와? 나 이거 너무 맛있다. 고디바 사줘. 라는 말이 절로 나와. 이런 식으로 일단은 시작을 운을 떼요. 근데 이번 시험에서 아이들이 되게 많이 좀 인상 깊게 암기할 수 있었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간 받침, 니은, 니은 지읒, 미음, 리을 미음, 리을 비읍, 리을 티읕은 기역, 디귿, 시옷, 지읒과 만났을 때 뒤에 오는 이 4가지가 된소리가 된다. 이거를 또 아이들이 외워야 되는데 이걸 외우질 못해서 정말 오답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약간 삼행시처럼 맨 첫 글자를 따서 내가 남자를 만나면 로망이 있어.
러브 레터에다가 구두 사줘 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되게 어색해하고 좀 어이없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야기하면 의외로 어이없어 하면서도 임팩트가 커서 시험 시간에 시험지 딱 받자마자 아이들 시험지 가지고 오면 맨 상단에 이걸 딱 적어놓고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장 기억에 남아서 암기할 때 도움이 됐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좀 암기를 할 때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좀 이런 부분에서 재미를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던 된소리대기도 여기 보시면 문제 이것도 이제 사조 시리즈 중에 하나였는데 출제가 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이제 직전 수업 때도 강조를 했던 부분 히읗 탈락과 자음군 단순화가 분명히 별도로 물어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혼동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출제가 됐었어요. 나머지 개념들도 수업 시간에 다 중요하게 다룬 부분이어서 이런 거는 구두 테스트로도 외웠던 부분이라 아이들이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교재는 제가 진명여고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자체 제작한 문법 단숨에 새지기라고 하는 문법 교재입니다. 사실 문법 같은 경우는요, 조금 수학처럼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훈련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체 문제 교재를 좀 출간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일단은 시간 죽이는 문제가 출제될 거라 완전 내신형 스타일 문제도 풀어봐야 하고 고난도 문제가 출제될 거라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제도 풀어봐야 해서 그 두 가지를 좀 적절하게 섞어서 한 7회 정도 문제를 풀 수 있게 좀 준비를 했었고요. 여기 보면 이건 문단세 페이지 중에 한 페이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문법 문제가 1번부터 이제 9번까지 9문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4문제만 풀어도 3번, 4번, 5번, 6번 연계가 되어요. 그러니까 4문제를 풀고 문제 4개를 풀 수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가성비가 넘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시험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좀 될 수 있게 좀 한 문제를 좀 꾸렸다는 거, 그리고 이런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나 굳히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험에 출제가 됐던 단어가 그대로 기출해서 이미 우리는 한번 봤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거는 시험에서 학교 선생님이 진명여고에서 조금 이제 다른 학교랑 다르게 보는 관점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 설명하면서 되게 많은 친구들이 도움이 됐다고 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문제로 출제가 또 학교 시험 문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11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자음이나 모음의 성질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거라고 예상해서 기출문제로 넣어놨는데 아이들이 실제로 내신에서 적중되었다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그런 문제였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한 회에 25문제에서 30문제 정도를 꾸려서 7회 이상을 풀렸어요. 그래서 7회를 다 푼 친구들은 추가적으로 문제를 또 풀어나가면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서 아무래도 앞부분에서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 거를 미리 대비를 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한테 시험 끝나고 제일 많이 한 반 이상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선생님 문법 영역이 제일 쉬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함께 뿌듯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제가 공들였던 것 중에 하나는 OX 퀴즈였는데요. 이 OX 퀴즈를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96문제 정도를 준비를 했었어요.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에 OX 문제를 내셨었거든요. 그 말은 반드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내용일치 문제를 내실 거라고 예상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고, 아이들이 근데 학교 프린트 가지고는 몇 문제 연습을 해서는 사실은 시험 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분명히 심화 수준의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심화 수준의 OX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게 제가 이제 아이들을 통해서 좀 살펴봤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오지선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는 오지선다가 단문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거의 한 줄 이상을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옳고 그름을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었는데, 고등학교에 되면 일단은 복문으로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장, 1번 문장만 살펴봐도 소비를 조장하는 현대사회의 병리적 현상은 이라고 해서 주어부가 굉장히 깁니다. 그러면 일단은 읽을 때 현대사회가 소비를 조장하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존재적 실존 양식을 지향하는 개인의 노력을 통해 현대사회의 병리적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지가 두 번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오지선다로 되어 있으면 그걸 그냥 읽고 대충 맞아 보이면 찍는 좀 습관이 형성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OX 퀴즈로 그걸 좀 쪼갰습니다. 그래서 프롬은 행복을 위해서 개인이 사회에 책임을 짐으로써 사회적 변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개인의 노력과 사회의 변혁이라는 말이 서로 좀 충돌하는 개념이었어요. 이 본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프롬이 행복을 위해서 이야기했던 본문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개인이 사회에 책임을 지는 것이 사회적 변혁을 이끄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야 OX를 판별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대비를 할 때 세심하게 대비를 할 수 있었다는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문학을 좀 많이 출제를 했었고,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적인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아이들에게 나눠주다 보니까 실제로 적중률도 매우 높았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프롬이라고 하는,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지문에서 적중률이 가장 높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똑같은 선지가 출제가 되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 아이들이 좀 두 번째로 어려워했던 경제 지문입니다. 그래서 경제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조건 내용일치 문제 하나랑 그 다음에 학교에서 나왔던 그래프 그 도표 문제가 변형돼서 나오는 거 하나, 두 문제는 최소한 출제가 될 거다라고 예상했던 부분인데, 그게 그대로 적중을 해서 일단 내용일치 문제가 처음에 나왔고요. 근데 그 내용일치 문제 선지 판별하는 게 이미 OX 퀴즈로 대비를 할 수 있던 부분이어서 정답을 고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자,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전달과 관련된 이제 지문이었는데, 열전달 지문도 거의 동일한 선지가 출제가 되어서 아이들이 정답을 바로 골라서 조금 앞부분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좀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문제 정도 이제 출제된 거의 일부를 조금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표를 변형한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다 해서 이 도표 변형 문제랑 관련해서 제가 OX 퀴즈 했는데, 이제 똑같이 도표가 뭐 같은 모양은 아니지만 도표를 변형한 문제가 출제가 돼서 아이들이 이제 A사, B사, C사를 구분하는 걸 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학 기출인데요. 문학 기출 같은 경우에는 심청전인데 교과서 부분으로 다룬 심청전 말고,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어떤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으로 미리 연습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의 심청전보다는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 다시 말해서 문제가 별로 없는,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볼 기회가 거의 없는 영역에서 조금 출제되는 경향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문학기출 포인트를 미리 한번 직전 시간에 잡아보았었는데요. 제가 반드시 단어의 뜻 나올 거라 그랬고, 내용일치 문제,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 나올 거라고 아이들에게 필기해줬었던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표현상의 특징과 관련해서 이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편집자적 논평과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반드시 알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라고 안내했던 부분이라 이 부분을 꼼꼼히 암기했던 친구들은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보기에 나올 내용을 좀 제가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요. 자, 모죽지랑가와 관련해서 모죽지랑가라는 이제 시가 추모시다. 혹은 어떤 이제 연모하는 시다, 사모하는 시다 라고 해서 죽지랑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건 제가 이제 직전 자료로 준비를 했던 부분이고 여기 직전 자료에 제가 뿐만 아니라 전에 내신 자료에서도 창작 당시 죽지랑의 생존 여부에 따라 추모시나 이별시, 사모시로 보기도 한다 라고 했었던 걸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출제가 되어서 뭐 모죽지랑가가 학교에서 이제 조금 그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지만 저와 함께 수업했던 친구들은 아, 수업에서 이거 죽지랑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지 라는 거를 배웠기 때문에 좀 낯선 보기가 나왔어도 충분히 좀 예상 가능했습니다. 자,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과 관련한 문제가 제가 무조건 나올 거라고 좀 예고를 했었어요. 특히 교과서에서 다루는 상대적으로 평이한 내용의 어떤 작품들과 프린트에서 다룬 상대적으로 낯설고 어려운 그런 작품들이 분명히 섞여서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을 암기하지 않으면 문제를 푸는데 아주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꼭 외우자고 해서 직전 수업 때도 정말 강조했던 내용이고 직전 수업 손필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갈래별 특징과 작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볼 거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근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를 해도 사실은 아이들이 외우는 걸 확인하지 않으면 좀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시험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가 없을 거라고 제가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비문학 같은 경우에도 제가 OX 퀴즈를 준비했던 것처럼 문법 영역에서도 OX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469문항 준비를 해서 아이들이 전날에 국어를 빠르게 체크할 수 있게 했는데 이 연습이 아이들이 시험 때 좀 멘탈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대부분의 학생들, 특히 학원에서 그러니까 저랑 같이 수업을 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아예 예상을 못했을 그런 보기가 좀 출제가 됐었어요. 만전춘별사라고 하는 고려가요인데요. 이 고려가요를 학교에서 필기를 해주셨을 때는 좀 주로 어떤 내용적인 측면이나 단어의 뜻에 대한 설명에 좀 치중을 하셔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만전춘별사 같은 경우는 사실 문학사적으로 고려가요인데 시조의 원형이다 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한 작품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설명이 거의 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선생님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요? 라고 저한테 정말 많이 물어봤었던 그런 본문이었는데 제가 무조건 시험 예상 포인트니까 꼭 외워라 해서 여기 보시면 이연과 같은 경우에는 시조의 형식과 유사하여 시조의 기원으로 보기도 한다. 해서 이거를 제가 문제도 그 전에 배부를 했었고 직전 수업 때도 강조를 해서 아이들이 꽤 여러 번 들었었어요. 근데 이 문제가 그대로 여기 보면 시조의 기원으로 보기도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시조의 기원과 관련해서 아까도 언급했었던 뭐 향가와 시조의 공통점과 차이점까지 연결되는 어떤 지문이 나왔었는데 그것도 함께 좀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라 크게 좀 대비했었던 친구들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제가
이제 시조와 관련해서 참고 자료로 아이들에게 나누어 줬었는데요. 이 참고 자료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보기가 반드시 이 작품과 연계해서 나올 것이다. 이 작품과 관련해서는 성산문의 시조였는데 성산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문제가 절대로 출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외워야 하고 보기로 나올 것을 예상해야 된다라고 아이들에게 고지했었던 부분인데 그대로 수양대군과 어떤 그 성산문과 관련한 보기가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확인해 보시면 그래서 그거가 출제가 됐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였는데 아이들 오답률이 꽤 높았던 사설시조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마지막에 풍자대상에 독백이 드러나서 시적 화자가 변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옳은 선지였는데요. 실제로 이 사설시조 작품을 보면 앞에 초장과 중장에서는 일정한 어떤 화자가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 종장에서 두꺼비가 말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나서 두꺼비가 화자다라고 볼 수 있는 관점이 있다라고 한 좀 특이점이 있는 사설 시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뚜렷하게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어서 화자가 명시되지 않은 걸로 볼 수 있는 관점도 있고 명시되지 않다가 종장에 나가 등장해서 두꺼비가 화자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을 모두 기억해야 한다고 수업 때 좀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 그대로 문제로 출제된 거. 그래서 아무래도 학교 수업에 충실한 친구들도 물론 뭐 좋은 결과를 받았겠지만 학교 수업에도 충실하고 학원 수업으로 대비를 했던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상위권을 차지할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떤 식으로 기출을 적중하였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제가 좀 간단하게 저의 수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야기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너무 졸린데 수업 때 잘 수가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쉬는 시간에 정말 많이 해줍니다. 사실 저는 제가 그렇게 개그를 잘 친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뭔가 또 아이들과 코드가 맞는 부분이 있어서 좀 세심한 말로 좀 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쉬는 시간에 와서 선생님 잠을 자고 싶은데 잘 수가 없어요. 선생님 왜 자꾸 막 그런 썰을 풀면서 암기를 시켜주세요. 뭐 이렇게 저한테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수업 시간에 아이들을 공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하면 일단은 뭐 재미와 센스는 기본이고요. 기출 분석, 기출 문제 이런 거는 당연히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해내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로 제가 OX 퀴즈,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거의 600문제가 넘는 OX 퀴즈로 아이들이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직전 수업에서만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계속 앞에 수업에서도 계속 문제를 풀어봤던 부분이어서 좀 주기적으로 연습을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연계 지문, 그 다음에 국어와 관련된 자신감을 좀 기를 수 있게 제가 좀 수업을 짜고 있으니까 어머님들께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제가 이런 이제 말이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 유명해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저는 오히려 좀 다른 관점으로 좀 바라봤어요, 이 말을. 나를 알고 나의 단점과 나의 어떤 강점을 정확하게 알면 내가 정말 좋은 성취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이 문구를 함께 읽으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점, 백승. 네, 그러면 지금까지 오목관 강사 박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